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고, 또 오늘은 MBSR, 제가 하는 프로그램인 MBSR과 선명상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마음을 먹고 다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명상이라고 할 때 이제 떠오르는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시겠지만, 선과 명상이 이렇게 만나서 새롭게 이제 조계종 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지금 선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명상 운동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MBSR은 오늘날 선명상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카바진 박사는 MBSR을 만들면서 MBSR 안에 자신이 주요 수행인 선수행과 선수행의 핵심을 8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위파사나, 초기 불교의 주요 수행법인 위파사나 수행과 또 대승불교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행을 결합을 해서 MBSR 프로그램에 구조화 시켜놨다는 것이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선명상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서양의 대표적인 마음챙김 프로그램인 MBSR을 또 오늘 또 저희 경험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무척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어떤 그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다가 이제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도 봄이 온 걸 아시나요? 그래서 이 화창한 날에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활기차게 좀 다니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젊으신 분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꽃을 이렇게 꽃집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봄에 맞는 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꽃을 샀습니다. 꽃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예뻐요. 기대가 돼요? 이따 저녁 약속? 오늘 하고. 네.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 살펴봅니다. 마음의 날씨가 화창한지 아니면 흐려 있는지, 비가 오는지 또는 태풍이 불고 있는지, 마치 창밖의 날씨를 보는 것처럼 어떤 날씨든지 그대로 지금 날씨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날씨를 그대로 허용했다면 몸의 날씨는 어떤가 하고 몸도 한번 바라봅니다. 몸이 가벼운지, 몸의 컨디션은 어떤가 있는 그대로 또 수용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주의를 좀 확장해서 방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
느껴봅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방 안의 온도나 어떤 에너지 흐름, 지금 나는 방 안을 어떻게 느끼고 관계 맺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를 다시 몸으로 돌려서 몸 전체를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가? 네,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 보면서 눈을 서서히 한번 떠봅니다. 정면을 한번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이나 또 좌우로 한번 보면서 보이는 걸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도 보이죠? 이제 장소를 한번 옮겨 볼 거예요. 일어날 때도 또 움직일 때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한번 바꿔 볼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앉으시면 돼요. 자리를 바꿔보니까 또 어떻게 몸과 마음의 날씨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떠한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지, 몸의 날씨는 어떠한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험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함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몸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푸시고,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나눠볼 차례입니다. 처음 자리에 앉은 자리하고 또 두 번째 앉은 자리가 어땠는지,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저는 처음에 앉아있을 때 되게 내가 원래 처음 앉았던 자리, 왜 보통 사람들이 첫날에 어떤 자리에 앉으면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익숙함? 그래서 또 여기 또 있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또 그거 조금 앉아있었던 거 낯선? 낯설어요. 네. 적응력이 다른 분도 비슷한가요? 이 공간이 낯설지 않는데 이 자리가 저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오면서 좀 차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좀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코끝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몸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겠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 알아차리 명상이 뭐 다른 거 있는가요? 그게 알아차림처럼 보이는데 네. 어땠네? 이렇게 뻣뻣하구나 알고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어떤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던 거죠.
자리를 바꿈으로써 뭔가 금방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좀 다른 분들도 느끼셨나요? 자리 바꿨는데 뭔가 좀 내 마음 상태나 몸 상태가 달라진 것 같아. 혹시 한 번 더 나눠볼 분이 있을까요? 저는 자리를 바꾸니까 네. 보여지는 풍경이 달라져서 아까 처음 앉았을 때 보였던 풍경과 또 바꾼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오히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날씨를 말씀 주셨는데 앉아 있을 때도 또 보여지는 풍경이 다르니까 마음의 날씨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는구나. 아, 사오신 꽃이 보라색이구나. 이 기린이 콧구멍이 생각보다 크구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던 것이 새로운 데 가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본다는 그런 맞습니다. 거죠.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보일 때 뭐 새롭게 보인다는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또 일어난 일이 있나요? 자리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마음이라든지 또 몸의 상태도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낯설게 네. 그걸 예를 들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낯설다는 건가요? 몸에서는 이제 뭔가 분주함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가면은 첫 번째 주에 거기 가서 앉으면 다음 주에도 거기가 앉고 대개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 그 자리 앉아 있는 걸 발견하면 그때 어떻던가요? 저기 내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하는 느낌? 어디 앉아야 되지? 어디 앉아야 되나? 심지어는 명상을 하는 또 그런 서로 어떤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깨어있음으로 가는 명상센터에서도 방석이 이제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자리를 바꿔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방금 우리는 자리를 옮기는 단순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경험을 또 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경험을 하는 거죠. 뭐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의 경험이 있는 거고, 10년을 살았다면 10년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을 충분히 다 이렇게 소화해내면서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술술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다 이렇게 충분하게 접촉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밤에 꿈결에 이렇게 걷는 사람들처럼 별로 이렇게 충분하게 접촉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까요?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경험. 충분하게 경험을 하셔서 경험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행히도 2600년 전부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세계에 대한 그런 많은 가르침을 붓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MBSR 같은 어떤 현대화된 어떤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제 명상법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그 자연스럽게 한번 선이라고 하는 얘기, 또 선명상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원래 선이 있고, 또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하고 명상은 일단 선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주로 하던 수행법인 거죠. 그죠? 가나선이 됐든, 뭐 조사선이 됐든, 선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그 경지로 바로 직접 들어가는 직접 경험의 세계라고 할까? 또 어떤 언어 문자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는 어떤 수행으로 알려져 있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어떤 수련법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1500년 정도의 어떤 세월을 선 중심으로 이제 불교 수행이 대표적인 수행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명상은 뭔지 아시죠? 명상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명상법, 뭐 종교적인 거든 종교적인 게 아니든 또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거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든 뭐 그런 모든 어떤 명상으로 칭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제 명상 카테고리로 들어간다면 선하고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명상 뭐 치유가 됐든 아니면 치료가 됐든 아니면 뭐 힐링이 됐든 그런 컨셉으로 하는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명상법들을 다 동원해서 선명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BSR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거의 한 25년 정도 가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우게 돼서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MBSR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다양한 느낌들이 드셨을 텐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파사나를 가지고 초기 불교 명상이죠, 일종의.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파사나 명상을 기본으로 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의료 명상이 어떤 시초가 되는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위파사나 명상을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떼버리고 과학화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제 구조화한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의 시초가 이제 프로그램이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고통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1979년에 나왔으니까 세월이 꽤 됐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마음 챙김 계열 명상에서 가장 효시가 되는 명상이면서 과학적인 성과가 가장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명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선하고는 어떻게 MBSR이 관련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불교에서는 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쪽으로 근원을 대고 있는 게 선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을 위주로 이제 수행이 많이 이제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 그럼 위파사나는 뭐고 선은 뭡니까? 위파사나도 부다의 가르침을 근원으로 하는 수행법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파사나는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미얀마나 이제 태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명상이고, 근원을 따라가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제 그 초기 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수행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또 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을 두는 대상을 이렇게 정해놓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렇게 구조화돼서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으로 나가던가요? 그렇게 배우셨나요? 두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방법,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간화선은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깊은 의문을 가지고 그 화두를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화두가 이제 무르익어서 의단이 동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의심 덩어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어느 단계가 되면은 또 인연을 만나서 깨닫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거기도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선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뭘까요? 아까 깊이가 있고 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선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불린 문자, 그죠? 분별 없이. 분별하지 않는 거, 직접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 챙김 또한 지금 여기 직접 현재 있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죠. 과거의 경험을 알아차리거나 미래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 주의를 두고 화두하는 분들은 이제 화두가 의단 동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런저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던 평상시 상태가 화두 의단 동로가 되면서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생각이 많은 쪽에서 깊이 언어 이전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되는 장치고 굉장히 훌륭한 또 수행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챙김 또 위파사나 이런 수행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 생각 알아차리고 감정 알아차리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또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하나의 그 수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MBS를 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주의력만 가지고 되는 걸까요? 주의력은 기본이 되지만 주의력만 가지고 마음 챙김이 되지 않는 걸 카바진 박사는 거기에 고심을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주의력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의도. 네, 의도도 들어가죠. 지금 마음을 현재로 이렇게 오겠다는 의도도 있어야 되고, 더 크게 보면은,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와 세상에 다 좋은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소가 뭔가요? 주의력과 의도와 태도가 들어가죠. 어떤 태도가 들어갑니까? 친절함. 비판단. 네? 비판. 판단하지 않은. 호기심.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초심. 그럼 여러분이 어느 게 선적인 요소라고 짐작이 가시는 게 없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태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미 카바진 박사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의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초심의 마음, 굉장히 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별심이 없는 둘이 아닌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MBSR에, 그렇지만 그 8주년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밑바닥이 되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MBS를 하신 분들은 친절하고 자애롭게 따뜻하게 접근하는 것을 아마 첫 시간부터 계속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과 함께 이제 자비 명상, 또 명상의 또 다른 갈래죠. 그런 명상들이 지금 이제 조화롭게 잘 이렇게 세계적으로 구조화돼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옛날 얘기를 한번, 저도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옛날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제가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 지금부터 좀 세월이 지났네요. 학교를 갔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죠? 소학교 정도는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집에 돌아오면 특히 이제 어떤 여름날 아이들은 이게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심심하면은 주변 집부터 이렇게 친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옛날에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집에 가면은 제가 꼭 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이렇게 집집마다는 없었고 우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날씨가 덥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물이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그 우물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목마르면 물도 길어서 먹기도 하면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물 안 속을 이렇게 보면은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바깥하고 다르게 이렇게 약간 어두우면서 막 이렇게 그림자도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으면 거기에서 들리는 그 다양한 소리들이 바깥 세계 소리하고 달라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니까 호기심은 많고,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정말 이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 종종. 자, 우리 한번 같이 그런 여러분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우물로 한번 스스로를 초대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마치 어린 시절에 호기심 많은 소년소녀가 우물 안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이밀면서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주변에 작은 조약돌을 집어서 이렇게 호기심 속에서 우물 안으로 첨벙 집어넣으면서 한없이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해하는 아이처럼 여러분이 가슴이라고 하는 저 깊은 그 여러분이 내면으로 작은 조약돌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나를 이곳에 이 수업에 오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이곳에 이 과정에 오게 했을까? 정말로 무엇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을까? 답을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깊게 던지면서 여러분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를 초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과정에 와 있는 걸까? 무엇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나 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몸으로 돌아오고 또 눈을 감으셨다면 뜨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좀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마치 우물 안에 조그만 조약돌을 던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 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날까 귀를 기울이는 아이처럼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여기 왜 왔지 라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지쳐있는 나를 좀 달래주고 싶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도 편안하고 고요한 우물 속에 세상과 다른 그 잔잔한 소리가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조금씩 듣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우물가에서 들리는 그 잔잔한 소리처럼 그 우물 안에 들리는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맥락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우리 또 많이들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처음에 그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라. 우리가 또 마음챙김, 태도 배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이 신뢰할 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갈 때 훨씬 더 명상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명상을 만나면서 특별히 어떤 딱 에피소드 하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그냥 좀 설레고 즐거운 그냥 느낌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몸의 감각에서는 좀 따뜻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진짜 봄 같은 요즘 날씨 따뜻한 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두 분은 뭐 한 분은 편안함, 한 분은 즐거움이라서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그걸 뭐 잡아냈다고 그럴까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경험을 하신 분은 없을까요? 위로 같은 이미지로 느껴졌고 위로, 미로, 예. 그것은 저에게 답답함이자 고통으로 느껴졌고요. 그 고통을 그리고 그 미로를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명상을,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뭐 떠오른다고 그럴까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기분이나 몸의 상태나 그런 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떠올릴 때는 몸에서는 열감이라던가 답답함 그리고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답답함이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좋네요. 편안함, 즐거움, 또 답답함 다양하게 나오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언어와 침묵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분석하고 구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는 세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 수 없고 오직 모를 뿐 그런 어떤 파도도 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는 늘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학교나 어떤 직장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또 뭔가를 해내야 되고 또 거기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걸 끝없이 요청받으면서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또 잘 되면은 기분 좋고 또 자랑스럽게 또 성과를 자랑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물에서 깊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심연으로 한번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지? 그 이게 뭐지는 바로 우리가 머리에서 답변이 바로 나와서 이건 이런 거야, MBSR은 이런 거고, 선은 이런 거고, 명상은 이거고, 뭐 이건 저거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답을 바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옆을 보면은 거기에는 깊은 심연이랄까 알지 못함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머리 세계에서 성과 중심으로 갇혀져 있는 우리 습관들을 그것만 가지고는 삶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언어 이전의 세계로 돌리는 게 선이고 또 그런 어떤 MBSR에서 얘기하는 자동 반응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멈추고 우리가 다시 공간을 확보할 때 그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로 다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럴까? 회복한다고 그럴까요? 그게 명상이 주는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함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온전한 세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단절되고 분석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 삶에서 다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진정한 명상이 아닐까. 그 깊이 있게 그런 맥락을 잊어버리면 명상은 단순한 테크닉으로 변한다는 걸 아마 MBS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듣고 또 그런 쪽으로 경험을 살리는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명상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얘기는 얘기고 명상은 이제 실참을 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죠. 마음 챙김 명상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한쪽으로 모으는 연습을 다 하셔야 돼요. 모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점에 한번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요? 그냥 뭐 자세는 어떤 거 괜찮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 잡으시고 뭐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자세는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고 서서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 없는 거를 과거나 미래로 가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느껴지는 몸의 감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명입니다. 지금 마음이 안정되었거나 안정되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나 괜찮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다 허용하면서 마치 빈자리를 내어주듯이 공간을 내어주면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다시라고 해도 좋고 기준점이라고 해도 좋고 그 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이 그것을 벗어나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갔구나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친절하게 단호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번 달아나면 한 번을 되돌려오고 10번을 달아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10번을 되돌려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한 곳에 모으고 주의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모으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는 또 주의를 확장하고 여는 연습을 합니다. Choiceless Awareness, 선택 없는 알아차림, 마치 하늘 전체를 쳐다보듯이 어느 한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 들림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경험도 붙잡거나 밀쳐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모든 날씨를 다 포용하고 품어 안듯이 밝은 거울이 모든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내듯이
지금 광대한 알아차림 속에서 그 자체가 되어 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정자 명상이 끝나고 일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 자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천천히 짧은 정자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를 모으는 거, 또 그 다음에 주의를 확장하는 거, 명상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짧게 안내를 해본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네. 처음에 접촉감에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방석과 엉덩이와 닿아 있는 접촉감이 느껴졌는데 굉장히 무겁고 조금 통증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 전체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그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런 걸 경험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 지금 끝나서 바로 앉으니까 또 다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부터 있었던 통증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지금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차림 수련을 하면서 마음챙이죠. 알아차림 다음에 뭘지요? 이렇게들 여러분도 그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알아차림 다음에 뭐죠? 다음에 뭐죠? 그런 질문들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끝없이 그 다음이 뭐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이 뭐냐에 관심,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과거로 가서 뭐 있었지, 앞으로 뭐지, 여기에 마음은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주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수행 방법이 다르더라도 여기로 현재 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게 그냥 어떤 테크닉으로 그런 어떤 단순히 말을 위한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전체와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상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여기가 우주 전체인 것입니다. 또 우주 전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순간 여기에 다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 불교의 그 화엄경에서도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MBSR에서는 그걸 상호 연결성, 전체성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용어는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좋은 정신들을 담고 있게 명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